4명 정도의 4명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오늘 모인 것도 4명이고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못 오셨어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마음 먹고 그래서 못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서 멈추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더 그 정부나 이런 쪽에 들을 수 있게끔 하려면은 우리 각자가 다 카페 지기가 돼야 되고 카톡방 방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 운영진도 없어요. 지금 사실 거의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뭐를 요구하기 이전에 각자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진행을 조금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 사실 이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뭐 파급력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광화문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이걸 저희 집단이나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근데 1인 시위 이런 것들은 불법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각자가 힘을 모아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호 외치고 다시 한번 자유 발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규제 이전 모집 공고 하면은 규제 이전 모집 공고 당장 소급 철회하라 이렇게 외치면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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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외쳐 주시길 바랄게요. 그걸 2번 연속으로 진행할게요. 규제 이전 모집 공고 당장 소급 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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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이전 모집 공고 당장 소급 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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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유 발언 해주실 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 구호 있잖아요. 구호를 뭐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구호가 있다 이러시는 분들 또 말씀해 주세요. 이런 구호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저 60대 후반입니다. 재건축 실거주 2년 거주 기간의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해외 거주자인 딸과 함께 조그마한 재건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재건축 아파트 하면 저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를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작고 싼 아파트입니다. 돈을 벌자고 해외에 나가서 10년 후, 20년 후에 들어와서 살 걸로 예상하고 돈이 부족해서 부모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샀는데 공동명의자 모두 거주해야 된다는 소급 적용의 거주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누가 생각해도 거주 자유를 방해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불공정한 법입니다. 소급 적용은 정말 위헌입니다. 이럴 줄 알면 그 집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집을 사겠죠. 그 당시 집을 살 때는 아무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없는 돈 모으고 모아서 제 나이 60대 후반에 그 집을 돈이 부족해서 딸과 함께 샀습니다. 출가한 딸입니다. 그 딸에게 제가 증여하는 말은 차마 못합니다. 사위가 있습니다. 사위는 남의 자식입니다. 사위 돈을 집을 제가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집을 살 당시의 규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을 샀는데 이걸 소급 적용해서 집을 살지 않으면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건 정말 악법입니다. 저는 누구 돈을 빌린 적도 없고 은행에서 돈도 한번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내 돈으로 부족해서 딸 돈 합쳐서 공동명의로 집을 샀는데 공동명의자 모두 그 집에서 살으란 거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소급 적용을 넘어서서 이거는 악법입니다. 집을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내가 들어가 살 집, 더군다나 재건축은 새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을 막고 수요도 막으면 이게 터집니다. 폭발합니다. 악법 중에 악법인 소급 적용 이 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이 대책 이후로 매매건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지 10년 전, 20년 전에 산 집을 이제 와서 그건 악법이다. 내놔라. 현금 청산은 집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왜 국민들을 적폐로, 적으로 생각합니까?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말로만 날마다 외칩니다. 저도 서민입니다. 부자 아닙니다. 재건축이라 해서 강남 음마 아파트 산 게 아닙니다. 거기는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제 형편에. 내 형편에 맞는 집을 사야죠. 내 형편에 맞는 집을 샀는데 이젠 그것도 안 된다. 내놔라 이겁니다. 정말 부당합니다. 제가 나이가 곧 70이 되는데 이 나이에 여기 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소급 적용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맨날 국민 위한다고 입에 달고 살면서 국민 위하는 징벌적인 악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킨다는 게 정말 제가 6월 17일 이후로 잠을 못 잤습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안 그래도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정말 이것 좀 소급 적용 좀 철회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자유발언 해주실 분 또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가 저기까지 가나요 혹시? 네, 혹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네, 앞으로 나와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마이크 닿는 쪽까지만이라도 앞에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수원에서 온 박모 씨라고 합니다. 저 올해 결혼 10년 차가 됐고요. 시작할 때 어렵게 대출 많이 받아서 시작을 했고 3천만 원짜리 푸른 전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끝내고 와이프하고 수원에서 왔는데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주세요. 수원에서 왔는데 집이라는 거에 빚을 갚는 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집을 갖고 싶어서 계속 알아보다가 수원 거주 7년 차 때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청약이 됐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계약금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중도금, 잔금 어느 정도 계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급 적용이 돼서 대출 안 나오고 하면은 제 거 청약통장은 어떻게 할 건가요? 대출 안 된다고 하시면은 제 거 청약통장 물어내시고 계약금 다 물어내세요. 안 합니다. 이거는 정권 문제가 아니고 김현미 장관한테 제가 직접 묻고 싶은데 그러면 저는 이제 살고 있는 LH에서 쫓겨나야 돼요. 전세 대출 받아서 어디로 갈까요? 전세가까지 다 뛰었는데 직장에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신장까지 팔아서 계약금 잔금 마련한다고 장난을 하거든요. 직장에서 잔금 대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엄연한 위법이고요. 철회해야 됩니다. 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구호 외치고 성명서 발표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성명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율 형식으로 언론이랑 질문 대답 형식으로
기자회견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거짓말에 서민들만 죽어난다. 김현미는 각성하라. 김현미는 사퇴하라. 이거를 2번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거짓말에 서민들만 죽어난다. 죽어난다. 김현미는 각성하라. 김현미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김현미 거짓말에 서민들만 죽어난다. 죽어난다. 김현미는 각성하라. 김현미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명문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3페이지짜리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성명문 발표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성명문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여기 서서 얘기하면 되나요? 그냥 이 목소리 톤으로 하면 되죠. 네.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성명문 2020년 7월 4일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서문.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거라. 2017년 촛불 전국으로 현 정부가 어떻게 출범했는지를 다시 상기할 때가 되었다. 코로나로 민생이 어지러운 시기에 규제 일변도로 치닫는 부동산 규제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21번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정책의 끝은 결국 부동산 가격의 끝없는 폭등이다. 이 정부는 과연 서민을 섬긴다는 진정성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가? 목적 없고 성과도 없는 끝없는 규제의 칼날 끝에 피눈물 흘리는 서민만이 서 있을 뿐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끝없이 표류하는 정책은 결국 강남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호의호식을 위함인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규제의 끝에 결국 죄없는 국민만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이 정녕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가?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진 실수요자 피해자들의 의견을 정부는 필히 새겨듣길 바란다. 본문 2020년 7월 4일 신도림역에서 국민이 정부를 향하여 한 목소리로 외친다. 1.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 2조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그 어떤 정부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미 역사가 증명했듯 이를 거스른 정부는 모두 몰락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 정부는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이 국민이 준 권한을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집권 3년차에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목적은 21번의 정책 남발로 완성이 되었는가? 우리는 되묻고 싶다. 오늘 이 순간에도 서울 집값은 매일 수천만 원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좌절감은 이로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 국토부 장관은 매스컴에 출연하여 말하였다. 정책 발표 이전에 부동산 계약권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금융위원회는 장관의 말을 바로 뒤집어 엎고 집단대출 불가, 잔금대출 불가, 대출 조건 하향으로 서로 엇박자를 내는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알뜰살뜰 저축을 하여 내 집 마련을 하려다 중도금 대출 조건이 변경되어 한순간에 계약금을 잃고 잔금 대출 조건이 불가해 장기간에 걸쳐 마련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된 서민이 울부짖고 있다. 정녕 정부는 서민들의 아픔이 들리지 않는가? 한순간에 규제 지역이 된 실수요자들은 명백한 유권 해석이 없는
정책풀이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이 적법하게 마련한 돈으로 내 집 장만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를 집값 잡겠다는 이념으로 순식간에 부정해버렸으며,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끊임없는 모르쇠 책임 전가는 궁지에 몰린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아버렸다. 우리는 오늘 말한다. 청와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들어라. 잘못된 법규 해석과 미숙한 상한 판단을 근거로 실행된 이번 6.17 부동산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만일 대출 소급 규제로 인한 오해석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도 여전히 민생을 고려하지 않는 이번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또는 철폐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됨이 마땅하다. 우리는 잘못된 규제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이번 정책을 검토하고 실행한 관계 부처 일동에게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현재 이번 부동산 정책의 소급 규제로 인하여 입주 세대 기준 약 28만 세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규제 지역으로 만들어 당장 중도금 집단 대출,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당장 7월부터 입주를 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민생 경제가 파탄인 지경인 상황에 정부는 오히려 세수 충당 목적에만 치중하여 비논리적인 정책을 연달아 내놓아 더욱 서민들을 곤궁에 몰아넣고 있다. 한순간에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바뀌어 유예기간도 없는 탁상 행정으로 당장 내 집을 잃게 된 터무니없는 소급 규제는 위헌이며 국민 재산권 침해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3년에 달하여 오히려 집값만 폭등시킨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공고한다.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축출되었는지 기억하라. 정부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본인들의 이념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아라. 정부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동산 정책 패착을 인정하고 피해 실수요자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이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라. 또한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요구한다. 우리의 결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의지를 관철하려 한다면 더 크나큰 반발에 부딪힐 것을 상기해야 한다. 6.17 부동산 정책은 명백히 대출 규제에 대한 소급 위험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 만일 이를 거스른다면 국민들의 법적 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자분들께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 네, 지금 자유발언 하신다는 분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거 얘기만 들을게요. 또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늦게 와가지고 자유발언 시간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기사나 이제 제보되는 거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안 들려요? 네. 잔금 대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잔금 대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다수 분들이 중도금 대출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중도금 대출은 김현미 장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6월 17일까지 계약한 사람들은 기존대로 중도금 대출이 나와야 합니다. 비조정 지역은 무주택자, 1주택자, 처분 조건, 미처분 조건, 다주택자, 이 모든 사람이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6월 16일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다주택자인데 미리 집에 다 처분을 했다. 계약서가 있고 이제 난 여기 하나로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일로 올 건데 중도금 대출이 승계가 가능하냐 여쭤봤습니다. 6월 16일 날 은행 담당자분께서는 다주택자지만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틀 뒤에 18일 날 전화가 옵니다.
조정지역으로 바뀜으로써 중도금 대출 승계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저는 계약과 실거래를 16일에 했는데 왜 18일 전화해서 안 되냐고 하시느냐. 지금 당장 조정지역이고 내려온 문건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은행에 항의를 하면서 그동안 힐스테이트 주한, 송도 일더스카이, 옥정, 검단 이런 데서 지금 최근 모집 공고를 나고 이제 당첨되신 분들, 계약하신 분들 최근까지 문자가 옵니다. 모집 공고 기준으로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60%가 가능하다고 문자가 옵니다. 저는 당장 다음 달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저는 그 모집 공고가 2, 3년 전에 나온 모집 공고입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은 한 군데에서 2, 3년 동안 계속 유지되던 은행인데 단지 지금 조정지역이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분양 당첨되신 분들은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하나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잔금 대출이 70에서 40으로 줄었다 얘기하시죠. 중도금 대출 60에서 빵입니다. 그 60%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당장 다음 달 입주인데 중도금 대출부터 승계가 불가한데 어찌 잔금 대출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은행에 문의를 했습니다. 주안이랑 다른 지역은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하다는데 따로 내려온 게 없느냐? 내려온 게 없답니다. 같은 은행인데 왜 거긴데 왜 여기 안 되냐? 지역별로 뭐가 다르냐? 자기는 주안도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느 지역도 거기가 많은 아파트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무언가가 바뀌어서 어떻게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제가 알려드리겠다. 그럼 가능한 거 아니냐? 관심이 없답니다. 금감위에 전화합니다. 제 얘기를 하면서 10분을 통화했습니다. 통화하는데 왜 여긴 되고 저긴 안 되냐? 지역별로 왜 이러냐? 너무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 여기 지역,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10분 동안 얘기하면서 개인 사정을 내가 어떻게 다 들어주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허그에다 전화했습니다. 제가 허그 보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허그에서는 모집 공고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든 투가이든 모집 공고는 비조정이기 때문에 세대당 2건씩 나온다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감원에 이 말을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허그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 허그가 보증이 2건이 나오든 어쨌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승계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왜 금감원에서는 미루고 은행에서도 내려온 게 없으니 안 된다. 은행별로 왜 다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부터 기존대로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지 농락당하는 것 같고 솔직히 되게 불쾌합니다. 저는 이 중도금 대출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기사가 나오면 다 잔금 얘기뿐이고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자분들한테 항의해도 자기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데 내가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알아본 제가 더 잘 알지 지금 잠깐 기사를 다뤄보신 분들이 더 잘 알까요? 당장 피해받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사실적으로 전달해 드리는데 왜 그거를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잔금 대출 피해보신 분들도 맞습니다. 지금 당장 2, 3억 부족해서 다음 주에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 포기하고 죽겠다고 나서고 자기는 죽을 테니 카페에 글을 남기지도 말라고 댓글 남기지 말라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면서 이거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은행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완화 안 시킨다. 이대로 한다. 세금을 깎아주겠다. 신혼부부.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면 내일 당장 지금 들어갈지 말지 이 계약금 포기할지 말지 계약금만 포기합니까? 매수자가 더 내랍니다. 돈을 위약금을 내랍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의 잘못이기 때문에 더 돈을 내랍니다. 그럼 이거 손해는 다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거밖에 없고 제대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기자분들이랑 기자회견하고 이게 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 자유 발언은 이거 하고 나서 계속 진행할게요. 네. 이게 저희가 언론에 알려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손 들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언론사나 기자분들 중에서 좀 물어보고 싶으신 거나 그런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아, 네. 네, 저는 모임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대출 관련해서 소급 피해 받으신 분들 앞으로 대출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목소리 내실 건지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명예 관련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소급 피해 적용 관련해서 목소리 내실 건지 좀 앞으로 뭐 실검이나 이런 거 대응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 그러면은 요 마이크를 우리가 이쪽으로 조금 넘겨서 다 들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제가 드리면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6.17 이번 규제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 분들이라면 대출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저희는 모든 분들이 다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이 안 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6.17 규제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은 전부 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없으시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던 분 어디 계시죠?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도 그 다음에. 그 전에 이게 지금 그 언론에 계신 분들은 이 목소리가 잘 들린대요. 각자 마이크도 있으시고 해서 이거를 조금만 이쪽으로 다 들리실 수 있게 이 스피커를 조금만 이쪽으로 바꿔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거 스피커를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발언도 이쪽 보고 해주셔도 되는데 이쪽 보고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기 때문에.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수원에서 온 가난한 신혼부부입니다. 엄청 가난해가지고요. 국민임대 아파트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국민임대 아파트는 정말 가난해야 돼요. 재산도 없어야 되고 월급도 적어야지만 나라에서 나오는 임대 아파트거든요. 거기서 5년을 살다가 수원에서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신랑하고 저하고 당첨된 날 내 집 생긴다고 엄청 울었어요. 엄청 너무 좋아하고 2년 동안 아파트 땅 가지고 집 올라가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 집 생긴다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 근데 현 정부에서 이제 와서 법을 만들었으니 2년 전에 당첨된 것도 소급을 하겠대요. 잔금 줄이겠대요. 저희 너무 가난해요. 원래 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생각을 했고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저희는 금융권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고 사채를 써서라도 들어갈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하는 짓이 서민들한테 집을 마련하고 저금리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너네 1금융에서 못 받아, 사채 받아, 아니면은 너네 계약금 포기해. 저희 임대 아파트 살기 때문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를 써서라도 들어갈 겁니다. 정부에서 투기꾼들은 그렇게 막는다고 대책을 내세웠는데 제가 투기꾼입니까?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그게 소원인데 그게 투기꾼입니까? 서민들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바로 해주세요. 네.
지금 소급을 한다고 하는데 소급을 안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모든 새로 규칙을 만들었으면은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2년, 3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까지 꼭 그렇게 소급을 하셔야 합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소급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다음 달 7일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앞으로 갚아 나갈 수는 있어요. 지금 목돈이 없을 뿐이지 아파트 분양받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면은 다달이 원리금은 내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가 부모님한테 손을 뻗치거나 형제 자매들한테 지금 잔금 마련하려고 손을 뻗쳐야 됩니까? 제발 지금 기존 분양한 아파트만에 한해서라도 소급 적용을 철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한 3-4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끝나고 가실 분들을 가시고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카페나 이런 데로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 운영진을 어떻게 조금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집회나 뭐 그 검색어 챌린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논을 할 테니까 그런 거 참석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좀 참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임에 그 힘을 보태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사나 이런 곳들 중에서 다큐나 다큐라고 해야 되나?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거 이제 찍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 이런 거를 좀 하실 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명함이나 이런 걸 받아서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것도 해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피해나 이런 상황을 좀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론사 쪽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유 발언 몇 번 더 듣고, 자유 발언 해주실 분 또 말씀해 주세요. 있으면은 자유 발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있는 데까지 저희가 계속 듣겠습니다. 네, 자유 발언 하실 분 한 번 더 계신데 이거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유 발언이라기보다는 제 사연은 말씀드리기가 뭐 저도 정말 억울한 사연인데 더 억울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카페에서 이제 실검 챌린지 하고 있는 것을 공지하는 이정도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도하시는 대로 기사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실검 챌린지를 했을 때 김현미 장관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못 파악해서 나간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한테 인터뷰 요청을 해주시더라도 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많은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소급 적용 자체가 문제인 거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나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그 구분지어서 하려고 하고 을과 을 간의 대립을 지금 유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무주택자 실수요자라는 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주택자도 국민이고요. 세금 낼 때만 국민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됐어요.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데 원래 비규제 지역이었고 의정부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와요. 의정부는 군사도시 기능을 하는 서울의 위성도시다. 군사도시예요. 아직도 미군 부대가 곳곳에 있고 제가 사는 동네는 헬기가 맨날 떴다 내렸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이 됐어요. 원래 제가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 3층짜리 상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처가 식구들이 n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데 n분의 1이지만 그 처가 식구들 모두에게 집이 한 채씩 있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집은 실제 그냥 허름한 3층짜리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 하나 있는데 그게 형제들이 다 하나씩 있는 걸로 보니까 집이 4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저는 물론 하나지만. 거기다가 장모님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사갈 계획으로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했어요. 전매를 했는데 그게 좀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형제들한테 얘기해서 이걸 처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는 원래 n분의 1 1주택자였는데 분양권이 하나 더 있어서 지금 갑자기 3주택자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다주택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를 아주 죄인 취급하는 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다주택자 죄가 아닌데 왜 그렇게 몰고 가는지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혹시 2차로 저희가 이거는 뭐 회의 이런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이 모임이 여기서 없어지지 않고 조금 더 유지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같이 이동해서 카페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참석 가능하신 분들? 네, 많이 좀 참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같이 이제 참석을 하고, 또 뭐 이야기 못한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국민우선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그 단체 회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맨 처음에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모임에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이 문제는 김현미 장관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화재가 나거나 똑같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 안 죽었을 뿐이죠. 사람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앞장서서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죽겠구나 나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장관 앞에 앞세워서 나 몰라라 그냥 장관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이런 모습이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뭡니까? 사람이 먼저 나라고 나온 정권입니다. 저희들은 외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외국인이었으면 이따위 했겠습니까? 며칠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불법 체류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부천시의원들께 먼저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당신의 살인 사욕과 그런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자기 집 하나 없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정말 자살하겠다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는 위태한 상황입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몰라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처한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 얌전해요. 지금 뭐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원, 2,000만원, 뭐 남의 4천만원, 5천만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채까지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기 전에 국민이 먼저입니다. 지금 국민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땅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이 중국인입니다. 뉴스에 나왔죠. 한국인들은 대출을 못 받는데 중국인들은 마음대로 대출 받는답니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대출 받는 만큼 대출 받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금융권을 통해서 마음대로 대출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을 역사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 정부입니까?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몰라라 하지 말고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한두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한두 사람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 적힌 거 보니까 30만 명, 30만 세대라고 하면은 그 4인 가구면 몇 명이에요 이게 지금? 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국민 좀 바라보고 사람이 먼저, 국민이 먼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미루지 말고 앞장서서, 재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앞장서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 믿고 뭐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국민 좀 바라보고 사람이 먼저, 국민이 먼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미루지 말고 앞장서서, 재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앞장서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 믿고 뭐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돼서 가셔야 되실 분들은 가시고 남아서 자리 지켜주실 분들은 자리 지켜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유발언 형식으로 이어가다가 그것까지 끝나면은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또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이야기 주제는 대충 이제 이 모임이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언해 주실 분은 해주시면 되고,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게 공식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비나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갔거든요. 손수대체를 산다거나 이런 플랜카드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율적으로 모금을 받는데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상황이 열악해요. 네.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제가 여기다가 계좌를 써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한 분당 한 3,000원? 3,000원씩만 네, 입금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계좌 써 놓을 테니까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입금을 시켜주세요. 네, 3,000원씩만.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발언해 주실 분들 계속 나와서 해주세요. 자리 지켜주실 분들 지켜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2차 모임 함께 가주실 분들은 그대로 계셔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